자, 이어서 모닝인사이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철강 쪽에서 전문가를 좀 모셨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회수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은 철강 관련해가지고 또 포스코라든지 이런 그룹들도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2차 전지까지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셨는데요. 우선 2분기 실적 시즌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철강 기업들은 성적이 어땠습니까? 네, 2분기 국내외 철강 가격 하락세로 인해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은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도 좀 개선이 되었고 컨센서스도 소폭 상회를 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연결 매출액 20.1조 원에 영업이익 1.3조 원으로 이제 컨센서스를 10% 정도 상회를 했는데요. 네. 이제 이번 분기에 생산량과 제품 믹스가 완전히 좀 정상화가 침수 피해 이후로 완전히 정상화가 되면서 고정비 네. 절감 효과가 있었고 또 환율 상승 효과로 인해서 이제 평균 판매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자회사 중에서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실적이 좋았는데 네. 이제 미얀마 가스전 이익이 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개선에 좀 기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제철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이제 연결 매출액 7.1조 원에 영업이익 4,651억 원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 역시나 10%가량 상회했습니다. 네. 이제 판재류에서의 스프레드 개선이 주된 개선의 원인이었는데요. 이제 열연과 후판 가격이 견조해서 스프레드가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자회사들 중에서 이제 현대종합특수강 같은 특수강 자회사들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도 좀 실적 개선에 기여를 했습니다. 네. 실적 자체는 포스코홀딩스가 됐든 현대제철이 됐든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에서 지금 성적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철강 쪽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전방 사업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이 요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서 철강 산업과 중국을 연결해 본다면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철강 산업에서 철강의 가장 큰 이제 전방 수요가 부동산 경기인데 네. 이제 아무래도 중국 부동산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이제 철강 수요와 공급을 50% 이상을 중국에서 맞네요. 네, 담당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먼저 컨트리 가든 같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디폴트 우려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월에 이제 최근에 발표된 7월 중국 경기 지표가 이제 부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전방 산업이 부동산 산업이니까 첫 번째 이슈인 부동산 기업들의 디폴트 상황에 대해서 좀 디폴트 관련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최근에 중국 대형 디벨로퍼 중에 하나인 컨트리 가든이 이제 상반기에 최대 76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대해서도 좀 이자 상환을 좀 지불하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컨트리 가든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동산 기업들도 채권 상환과 이자 지급의 만기를 좀 연기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좀 다시 수면 위로 등장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철강 수요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 관련 지표들 중에서 네. 주택 착공이나 건설 면적 지표들이 고루 늘어나야 철강 수요도 좀 증가로 이어집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은 착공이나 건설 관련된 지표는 부진한 반면에 준공 지표만 전년 대비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 하면 예. 이미 좀 분양이 완료된 프로젝트 건들에 대해서만 네. 좀 이제 소비자들한테 주택 소비자들한테 어. 주택 인도를 하기 위해서 좀 준공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반면에 오히려 이미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들 이외에 예. 새롭게 건설되거나 새롭게 투자되는 건들은 좀 부진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는 중국의 부동산 수요가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네네.
이런 중국 부동산 상황이 아직도 수요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지표는 7월 발표된 7월 중국 주택 매매 면적이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5%가 감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국에서는 이제 누적된 주택 미분양 재고를 좀 소진할 필요가 있고 네, 또 부동산 기업들은 채권 만기 상환을 좀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쨌든 만들어 놓은 아파트 갖고서는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새로 짓는 게 없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철강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약간은 좀 중국이 빨리 개선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태까지의 분위기는 그닥 좋지가 않은데 하반기에는 철강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도 좀 궁금하고 기업들의 실적 흐름은 좀 개선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국내외 이제 국내 철강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네. 3분기에는 좀 슬로우하겠지만 4분기에는 좀 개선을 할 수 있다,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2분기에는 철강 가격이 계속 하락했던 시황과 반대로 철강 기업들의 평균 이제 철강 판매 가격이 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단가가 올라간다. 네, 단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네. 이제 3분기에 들어서는 이제 비로소 실수요 향으로도 판가락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좀 철강 스프레드가 악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3분기에는 좀 실적이 슬로우해질 수 있겠지만 4분기에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9월에 열연 가격을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4분기부터는 서서히 이제 실제 기업들의 판매 단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월 중순 이제 개최되었던 중국의 정치국 회의 전후로 네. 중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좀 강력하게 그랬군요.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효과가 4분기 정도부터는 좀 관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러한 정책들을 좀 간략하게 예시를 들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중국이 MLF 금리를 맞아요. 네, 15 내렸죠. 이제 BP 인하를 했고 네. 저 여기에 이어서 LPR 기준금리 역시 낮출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주택을 이제 수요단에서도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도 일부 노력이 상당히 많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부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주택 구매 시에 좀 이제 계약금을 납입하기 위해서 네. 주택 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거나 네네. 아니면 모기지 대출 대신에 공적자금 대출로 전환을 해서 이제 주택 구매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법들을 좀 많이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좀 기대 요인으로는 네. 중국 철강 감산 움직임이 4분기 들어서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경쟁이 좀 떨어지겠네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정부가 최근에 철강 기업들에게 작년 생산량 이하 수준으로 감산 명령을 내렸다라는 소식들이 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7월이나 8월 수치들을 보면 네. 조강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소폭 좀 증가한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상으로 따졌을 때는 4분기 가서는 이러한 이제 감산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감산 폭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철강의 하반기 산업은 그래도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요인들을 좀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철강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실적 발표할 때 특징을 이제 탄소 중립 로드맵을 이제 공유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좀 잡아주셨는데 우선은 워낙에 주변에서 환경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 들고 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선을 만드는 걸로 알겠는데 철강 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움직입니까? 네, 철강 쪽에서도 이제 최근에 탄소 저감 움직임을 위한 노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 그 원인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가오는 10월에는 좀 시범 도입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본격 도입 전까지는
이제 본격 도입은 26년부터입니다. 네, 네. 뭐 본격 도입 전에는 탄소 배출권 무상 할당이 주어지겠지만 그 이후 26년 본격 도입 때부터는 실제로 무상 할당이 이제 탄소 배출권 무상 할당이 나오는군요. 폐지가 되고 예. 실제로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이 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좀 막기 위해서는 예. 철강 공정의 전환이 완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네. 수소 환원 제철이 이제 대안입니다. 수소.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하냐면 예. 이제 쇳물을 만들 때 이제 철광석 환원제로 이제 석탄 대신에 철광석으로 쇳물을 만들 때 네. 그 환원제로 석탄을 활용하는 것 대신에 수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유럽 철강사들은 이제 기존의 고로 대신에 네. 샤프트로를 좀 연구 개발하고 있고 예. 좀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동 환원로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소 환원 제철은 좀 2030년 이후 장기적인 그림이고요. 예. 중기적으로는 전기로 활용을 좀 확대를 해서 전기로. 고로와 전기로의 쇳물을 합탕하는 것을 좀 기업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6년까지 250만 톤의 전기로 설비를 새롭게 짓겠다라고 투자를 들어갔고요. 예. 현대제철 역시 좀 이제 쉬고 있던 박판 열연을 좀 재가동하고 또 반면에 프리멜팅 신전기로도 좀 새롭게 이제 지어서 이제 고로 전기로 쇳물을 합당하는 그런 방식을 좀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친환경과 관련해서 관련된 철강 기업들도 그 부분, 그러니까 공정 자체를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뭐 현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또 포스코 그룹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실적 발표 났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어떻습니까? 네, 이제 포스코 그룹 기업들은 이제 한날에 또 실적 발표를 해주는데요. 그렇군요. 예.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이제 양극재 음극재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은 2분기 이제 실적 연결기출 매출의 1.2조 원에 영업이익 52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네. 컨센서스를 12%가량 하회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1분기보다 좀 영업이익률은 개선은 됐지만 예. 이제 컨센서스 하회의 배경은 유럽향으로 좀 수요가 악화가 되면서 양극재 판매량이 기존 가이던스 대비해서 좀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에너지 소재 부문, 양극재와 음극재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4.5%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수익성 자체는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하이니켈 단결정 블렌딩 제품으로서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이제 N86 이제 8 시리즈 제품들이 1분기에는 판매 비중이 한 10% 내외였는데 네네. 2분기에는 30% 정도까지 많이 늘었네요. 개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음극재 역시 좀 판매량 감소는 있었지만 좀 원료인 흑연 가격이 하락을 하고 네네. 또 가동률이 개선이 되면서 이익률 개선에도 좀 기여를 하였습니다. 자, 지금 철강으로 엮였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부터 봤었는데 이게 다른 양극재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잘 가지 못한 LNF. 자, 이쪽 양극재 기업들 실적들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2분기 실적 연결기준 매출액 1.9조 원에 영업이익 1,147억 원으로 이제 컨센서스 10% 가량 네네. 하회를 했습니다. 이제 컨센서스 이제 에코프로비엠 역시 1분기 대비 이익률은 개선은 됐지만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한 배경은 아무래도 메탈 가격, 이제 광물 가격이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양극재 판매 가격이 이제 그것과 연동을 해서 예. 전분기 대비해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판매량도 소폭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영업이익률 개선의 이유는 이제 전기차량 판매 비중이 이제 1분기에 80% 정도에서 2분기에 87% 정도까지 확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LNF.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가 아니라 이제 흑자
30억 원 정도로 이제 컨센서스를 이제 95%나 하회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안 좋았네요. 네, 이러한 실적 쇼크의 원인은 이제 ASP가 하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최종 고객사인 이제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이 이제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예. 이제 LNF가 주로 납품하는 하이니켈은 이제 프리미엄 모델량으로 그렇죠. 좀 납품이 예.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NF의 출하량이 기존 가이던스 대비해서 좀 이제 가이던스는 10%가량 증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기존의 고원가 재고들이 좀 아직 남아 있으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수익성 악화에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저렴한 전기차는 하이니켈이 아니라 이제 LFP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또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탑3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똑같이 양극재 기업인데 누구는 잘 가고 누구는 좀 덜 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네, 뭐 이제 가장 크게는 뭐 일단 LNF가 실적이 부진했는데 네. 아무래도 LNF는 원재료나 제품 재고를 좀 많이 쌓아뒀어서 네.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주요 고객이 테슬라로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이제 물량 부분에서도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판가가 하락하지 않고 유지가 되었던 이제 니켈 함량 90%의 이제 NCMA 하이니켈 제품은 테슬라에서 고가 모델 위주로 납품이 되는데요. 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판매가 축소가 되면 바로 좀 물량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서 좀 영향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이익률 개선폭이 1분기 대비한 이익률 개선폭이 가장 컸던 기업인데요. 예. 이제 그 이유 역시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M86 시리즈, 네. 즉 하이니켈 제품 비중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10%대에서 2분기에 30%대까지 증가를 하면서 네. 좀 이익률 개선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좀 이익률 개선폭은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작았지만 예. 그래도 이익률이 3사 중에서 가장 높게 좀 안정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애초부터 에코프로비엠은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제품들로만 제품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수산화리튬이나 황산니켈 같은 이러한 원재료들 일부를 좀 그룹사 내에서 내재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이익률이 좀 꾸준하게 유지되는 이유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양극재 3사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알고 나니까 종목들이 왜 그렇게 갔는지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종목 동박 관련된 질문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잠깐 반등이 있었는데 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동박 관련 주들이 이제 지난주에 잠깐 반등을 했었던 모습이 관찰이 되었는데요. 네.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지난주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이제 2차 전지 부문, 전기차 부문의 핵심 소재 목록에 동박의 주요 소재인 구리가 새롭게 포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군요. 이제 지금까지 동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들 중에서 중국 기업들의 증설로 인해서 공급 과잉 우려가 가장 컸던 소재 중에 하나이고 예. 또 기업들 역시 아직까지 지속적인 뭐 적자나 뭐 실적 부진에 시달리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뭐 그뿐만 아니라 북미 증설 투자의 진출에 관한 것도 네. 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러한 이제 이번에 움직임으로 인해서 동박도 핵심 광물 목록에 이제 동박의 이제 주요 원재료인 구리도 핵심 광물로 포함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동박 자체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가 되면서 좀 이러한 IRA 법안의 수혜를
보게 되면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동박이 만약에 핵심 부품으로 분류가 된다면 네. 국내 동박 기업들이 북미 진출을 좀 더 이제 가속화할 수가 있겠고 네.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 새 IRA에 따른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 흐름을 보였던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동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실적이 좀 슬로우할 수 있겠으나 이제 그 이후에 점점 이제 전력 가격이 좀 상승세가 완화가 되고 또 이제 각 동박 기업들의 네. 뭐 유럽이나 뭐 다른 지역들의 신공장들의 가동률이 좀 안정화되는 내년부터는 좀 실적 개선되는 흐름도 좀 기대를 하면서 좀 천천히 살펴볼 만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철강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2차 전지 양극재까지 넘어갔고 거기에 추가로 동박에 대한 추가 힌트까지 좀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모닝인사이트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회수 연구원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